저질러버린 일에 후회해보신 적 있으시죠? 이기지도 못할 술을 진탕 먹고 실수를 하거나 홧김에 아끼는 물건을 집어던져 부수고 감당도 못할 물건을 덜컥 질러버리거나 소중한 사람에게 폭언을 퍼붓고 폭식을 하거나 우리는 종종 무절제하게 자기 파괴적인 행동을 하고 정신을 차리고 나서야 후회를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엔 늘 술이 문제였어요. 다음날 하루 종일 자괴감에 시달렸지만 반성을 해도 같은 잘못을 반복했고요. 그러다 제게 작은 위로와 힘과 용기를 준 철학자를 만났습니다. 인간은 태어나서 열심히 살아가다가 결국엔 죽습니다. 우리의 삶을 둘로 나눠야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나누시겠어요? 바다유는 이렇게 나눴습니다. 이쪽은 노동의 세계, 이쪽은 신성의 세계로 이름을 붙였고요. 우선 노동의 세계는 하루로 치면 낮, 일주일로 치면 평일의 영역입니다. 이때 밭을 갈고 가축과 가족들을 돌보고 출근을 합니다. 사회적 규범이 지배하는 합리적인 일상의 영역이죠. 이 노동의 세계는 생산성을 위해 존재하고 생산성을 지켜내기 위해 사회는 금기를 둡니다. 폭력, 성, 죽음과 같은 것들이죠. 이 금기라는 울타리를 넘어가면 바로 신성의 세계가 펼쳐집니다. 하루로 치면 밤, 일주일로 치면 주말의 영역이죠. 여기는 금기가 해제되는 일탈의 시간입니다. 폭력과 충동이 난무하고 규범을 벗어난 신비의 영역이죠. 밭다유는 상충관계일 것 같은 두 영역이 오히려 상호 의존적임을 강조합니다. 낮과 밤이 합쳐져 온전한 하루가 되고 주말이 있어야 또 다음 평일을 버틸 수 있죠. 이것은 한 개인의 일생과 사회 단위로도 확장이 됩니다. 개인은 낮과 밤의 교차 속에서 삶을 유지하고 또 다른 생명을 남깁니다. 사회는 전쟁, 전염병, 천재지변을 비롯한 여러 재앙을 이겨내고 번성해 왔습니다. 옛날 사람들에게 낮과 밤 두 세계의 교차는 주로 공동체 이상의 규모로 이루어졌습니다. 축제의 희생양, 패싸움 문화, 마녀 사냥, 전쟁에서의 사륙전, 비합리적인 전근대 행위들이 밭다유식으로 본다면 오히려 일상과 사회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균형추 역할을 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방식은 인권 개념과 법치주의가 자리 잡은 현대사회에서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이제 노동의 세계와 신성의 세계의 균형을 맞추는 일은 온전히 개인의 몫이 되었습니다. 대신에 우리는 광란의 축제에서나 맛볼 수 있었던 술과 고기를 여느 때보다 쉽게 구할 수 있고 현대판 대리전이라고 할 수 있는 프로스포츠, 폭력적이고 선정적인 미디어를 끊임없이 공급받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우리가 과음을 하고 폭식을 하고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는 것과 같은 자기 파괴적인 행동을 하는 것은 하등 쓸모없는 손가락질 받아야 할 행동만은 아닙니다. 그것은 낮의 제약에서 벗어나 신비로운 밤의 세계로 진입하고 인생의 다른 측면을 경험하는 일이며 우리의 삶을 유지하는 데에 필수 불가결한 일입니다. 다만 우리는 우리의 삶을 더 낮게 만들 수 있습니다. 건강한 삶을 위해서는 낮과 밤의 균형을 적절히 유지하고 가능한 선에서 컨트롤할 수 있다면 더 좋겠죠. 밭다유는 예술, 명상, 스포츠 같은 도전적이고 창의적인 활동들이 신성의 세계로 드나드는 건강한 관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제안합니다. 이런 경험을 통해 우리는 내면의 어두운 충동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억압된 사회의 시선과 규범에 도전하고 다시 노동의 세계로 돌아와 건강하게 살아감으로써 궁극적으로 삶을 더 풍요롭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밭다유는 20세기 초반 사람입니다. 아직 철학이 세계를 설명하는 창으로서의 권위를 과학에게 완전히 내주지 않았을 때였죠. 체계적이기보다는 시적이며 논증 불가능한 밭다유의 철학은 당대에 널리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고도로 발달한 현대 뇌과학 관점에서 봤을 때 밭다유의 철학은 우리에게 매우 신빙성 있고 유용한 지침을 제공합니다.
우리의 뇌는 도파민, 아드레날린과 같이 흥분과 공격성을 촉진하는 호르몬들과 세로토닌 같은 이완작용 호르몬이 끊임없는 상호작용으로 작동됩니다. 뇌에서 촉진제와 이완제의 균형이 깨지면 우린 건강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밭다유의 철학에서 노동의 세계와 신성의 세계의 균형이 중요하단 말입니다. 건강한 균형을 위한 밭다유의 제안 역시 시대를 앞서간 통찰이었습니다. 우리의 뇌는 예술 같은 창의적인 활동이나 스포츠 같은 적당히 위험하고 도전적인 활동을 했을 때 도파민과 세로토닌이 동시에 분비되며 고도로 활성화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자기 파괴적인 행동을 하는 것들은 살아가는 데에 어느 정도 감수해야 할 영역으로 보입니다. 과할 경우에 반성은 필요하지만 극단적인 자기 혐오로 가면 안 되겠죠. 충분히 스스로를 사랑하고 주저앉더라도 다시 일어나 조금씩이라도 파괴적인 행위를 창조적 행위로 바꿔나가면 우리의 삶도 결국 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요?